안녕하세요. 수학문제 닫기의 스타스입니다. 자유스토리 1학년 1학기 문자와 시 90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직사각형 위에 사다리꼴을 그린 도형이다. 이 도형의 넓이를 문자를 사용한 식으로 나타내요. 자, 넓이에 관한 건데요. 넓이에 관한 개념적 설명을 드리고 풀도록 하겠습니다. 넓이요. 자, 이거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정의부터 정확히 아는 게 중요합니다. 자, 넓이는요, 뭐냐면 이 정의가 뭐냐면 직사각형하고 똑같아요. 직사각형 넓이하고 이 정의가 똑같아요. 넓이 정의는 자, A 선분이 있어요. A 길이. A 길이의 선분이 있을 때 이 선분을 A 길이와 수직한 방향으로요. 수직한 방향으로 B만큼 이렇게 휩쓸고 지나가요. 이 막대기가 있을 때 물감을 묻혀가지고 수직한 방향으로 쭉 휩쓸고 지나가면 어떤 이 영역이 만들어질 거예요. 이거를 넓이라고 정의 내린 거예요. 그리고 이 크기를 A랑 B랑 곱한 A 곱하기 B 이렇게 정의를 내렸습니다. 이게 넓이의 정의이자 직사각형의 넓이입니다. 이 기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넓이를 구하라 그러면 항상 요게 돼야 되고요. 증명을 할 때도 이 모양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평행사변형의 넓이를 구하라 그러면요. 자, 밑변의 길이가 A이고 높이가 H라고 할 때요. 이거를 이제 증명하는 방법이 이거를요. 똑같은 이거를 이렇게 잘라요. 이렇게 수직한 방향으로 자르면 여기 남는 부분 있죠? 남는 부분을 이쪽에 갖다 붙입니다. 이렇게 갖다 붙이면 이 모양이 직사각형 모양이 나오죠. 그쵸? 그러니까 밑변 A 곱하기 이 휩쓸고 지나가는 거 여기서 H가 되겠죠? A 곱하기 H 하면 넓이가 나옵니다. 삼각형 넓이는요. 밑변의 길이가 A이고 높이가 H라고 할 때 이 삼각형을요. 이 똑같은 거를 하나 더 이렇게 갖다 붙여요. 반대편으로 이렇게. 그럼 이 모양이 평행사변형하고 똑같죠. 그쵸? 똑같기 때문에 이 넓이는 A 곱하기 H 하면 이만큼 두 개의 넓이가 나오고요. 반으로 나눠야지 2로 나눠야지 하나의 넓이가 나오겠죠. A 곱하기 H를 2로 나누면 2분의 1 AH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계산할 때는요. 보통 이제 4 곱하기 5다 이렇게 있을 때 4 곱하기 5 한 다음에 2분의 1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2로 먼저 나누세요. 짝수가 있으면 둘 중에 하나가 짝수가 있으면 먼저 2로 나누세요. 이런 것도 마찬가지 공식을 보여드리겠지만 이렇게 나누는 게 있을 때는요. 나누기를 먼저 하세요. 그게 편합니다. 숫자가 안 커지기 때문에 2로 먼저 나누면 2 곱하기 5에서 넓이 10 이런 식으로 쓰시길 바랍니다. 자, 또는 이 넓이를요. 어떻게 볼 수 있냐면 이렇게 가운데 반을 잘라요. 길이 같게끔 이렇게 잘라가지고요. 요거를 갖다 여기다 붙이면 이렇게 되고요. 이쪽 부분 삼각형 갖다 붙이면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직사각형을 이런 식으로 만들 수도 있어요. 그러면 밑변 길이가 A고 높이가 이거 H의 절반인 2분의 H가 되겠죠? A 곱하기 2분의 H 이런 식으로 이해해도 됩니다. 네, 사다리꼴은요. 이런 모양이 있을 때 얘랑 똑같은 거 하나를 더 만들어서 180도 회전해가지고 이렇게 갖다 붙이세요. 여기가 B가 되고 똑같이 A가 돼요. 그럼 이 큰 요 모양이 또 평행사변형이 됩니다. 넓이가 A 더하기 B 이 밑변이고요. 곱하기 H 해주면 이 두 개의 넓이가 나오겠죠? 그래서 우리는 원하는 거 하나이기 때문에 2로 나눠주면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또는 이거를 이렇게 잘라요. 이렇게 잘라가지고 삼각형 두 개로 봐도 돼요. 이렇게 더하면은 이렇게 돼요. 마름모는요, 보통 이제 대각선 길이가 주어졌을 때 마름모 넓이 구하는 겁니다. 자, 이걸 어떻게 생각하면 좋냐면요. 이 공식 이거 외우려고 하지 마세요. 저도 안 외우고 있어요. 마름모가 나오면은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그림, 이미지를 외우는 게 머릿속에 더 오래 가요. 그리고 이게 더 원리에 가깝기 때문에 이 수학 실력 향상에 더 도움이 되는 겁니다. 이 수식을 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자, A가 있고요. 이거를 요 점에서 이렇게 평행하게 이렇게 삼각형을 만들어봐요. 그러면 요 부분이 얘랑 넓이 똑같죠. 잘라서 갖다 붙이는 거예요. 이것도 잘라 갖다 붙이면은 결국은 이렇게 직사각형 모양이 됩니다. 그쵸? 그러니까 이 마름모 넓이 구하라면 이 직사각형 모양을 떠올리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끝난 거예요. 이 공식 외울 필요도 없어요. A 곱하기 이 높이가 이 B의 절반 되겠죠? 2분의 B. 그래서 A 곱하기 B의 절반이구나. 2분의 B.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 넓이의 정의이자 아주 기초적인 건데 중요한 겁니다. 이 문제 보면은 이 문제 넓이를요. 문자로 표현하는 거예요. 여기 보면 직사각형 있죠? 이거는 그냥 바로 A랑 B랑 곱하면 되겠죠? A 곱하기 B. 단위는 맨 마지막에 쓸게요. 단위는 어차피 센티미터 곱하면
제곱센티미터가 될 겁니다. 이 사다리꼴 넓이죠? 사다리꼴은 자, 윗변하고 아랫변하고 더해요. b 더하기 c가 되겠죠? 그리고 높이가 x. 그 다음에 나누기 2. 이렇게 있죠. 사다리꼴. 그 다음에 아까 사각형이 AB였죠? AB 플러스 2분의 B 플러스 X. 이렇게 되고요. 전체 단위가 제곱 센티미터. 이렇게 됩니다.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91번이요. 그림과 같은 삼각형의 넓이를 문자를 사용하는 식으로 나타내라. 삼각형 밑변 길이 곱하기 높이 곱하기 2분의 1이죠. 숫자가 3이 있으니까 이걸 먼저 2로 나눌게요. 2분의 3 이렇게 될 거고요. 다음 A랑 B랑 더하면 되겠죠. A 더하기 B 이렇게 됩니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92번이요. 그림에서 색칠한 부분의 넓이를 문자를 사용한 식으로 나타내라. 이 색칠한 부분이에요. 넓이를요, 이렇게 전체 넓이에서요, 나머지 이 부분을 빼면 되겠죠? 이렇게 생각해도 되고, 아니면 각각을 이렇게 잘라가지고요. 각각을 다 더해도 될 것 같아요. 둘 다 한번 해볼게요. 일단 전체 넓이에서 이걸 한번 빼보겠습니다. 전체 넓이가 이 가로 길이가, 이게 지금 직사각형 모양이죠, 일단. 가로 길이가 A 더하기 B 더하기 A. 그러니까 2A 더하기 B가 되겠죠? 2A 더하기 B가 되고. 세로 길이가요, 이렇게 보니까 A 더하기 B 더하기 A. 똑같죠? 그렇죠? 정사각형이 되는 거죠, 그렇죠? 똑같으니까 이거 곱하기니까 이렇게 한 다음에 제곱하면 돼요. 제곱. 그러면 전체 넓이가 나오고요. 여기서 이걸 뺄 건데, 자, 이거 하나 넓이 볼까요? 이건 정사각형이네요. A니까 곱하면 A 곱하기 A. A제곱. A제곱은 몇 개인가요? 똑같이 4개 있죠? 그러면 4 곱해주면 4A제곱. 이렇게. 이거를 빼주면 되겠죠. 이게 첫 번째 방법이고요. 자, 두 번째 방법은 한번 각각을 구해볼게요. 자, 여기. 색깔 좀 바꿨습니다. 자, 여기 이 넓이. 자, 이 넓이는 B고 이쪽이 A죠. 자, AB가 되겠죠. AB. 자, AB가 여기 4개 똑같이 다 AB, AB, AB. 4AB 이렇게 되고요. 근데 가운데 있는 건요. 여기도 B고요. 이 세로 길이도 B예요. 둘 다 BB예요. BB. 이렇게. 네. B 곱하기 B니까 B제곱. 4AB 플러스 B제곱. 이렇게 표현해주는 거예요. 둘 다 가능한 겁니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93번 보겠습니다. 농도가 나왔어요. 농도가 X%인 소금물 Yg 속에 들어있는 소금의 양을 문자를 사용한 식으로 나타낸 것은, 우리는 이 농도 개념을요, 빨리 잡아야 돼요. 지금 잡으면 언제까지? 계속 수능 볼 때까지 편합니다. 지금 못 잡으면 이거 평생 문제돼요. 평생. 그리고 제가 계속 강조하는 이유가 뭐냐면, 학생들이 수학을 싫어하는 대표적인 그런 걸림돌이 되는 게 바로 이게 농도, 속력 이겁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강조를 드리는 거예요. 중학교 올라왔는데 가장 힘든 게 뭘까 그러면은, 제가 생각할 때 이 농도와 우리 속력 만났을 때입니다. 그래서 이 개념을 계속해서 이런 그 물리량이라고 해요. 이런 어떤 감각, 이걸 키우는 게 중요합니다. 자, 농도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농도가 뭐냐면요, 비율이에요. 비율. 농도를 보면요, 어떤 비율이다 라고 생각하는 게 쉬워요. 전체가 이렇게 있습니다. 전체가 뭔가 있을 때요, 이거에 뭐 3분의 1이다 그러면 3분의 1 그럼 어떻게 해요? 전체 곱하기 3분의 1 하면 그거에 해당되는 게 나오겠죠. 예를 들어서 학생이 600명이 있어요. 600명이 있는데 남학생 비율이 3분의 1이래요. 그럼 남자는 몇 명일까? 그럼 어때요? 쉽죠? 600명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거니까 600 곱하기 3분의 1, 200명. 그쵸? 이것처럼 똑같아요. 600g이 있어요. 600g. 어떤 소금물입니다. 소금물이 600g이 있어요. 600g이 있는데 그거에 소금에 해당하는 게 3분의 1이래요. 이게 바로 농도예요. 농도가 3분의 1인 겁니다. 그럼 소금의 양은 얼마일까요? 그럼 전체 곱하기 그 비율, 농도를 곱하면 되는 거죠. 그럼 200g. 이런 식으로 강목을 키우는 게 중요해요. 이 농도는. 농도 문제는. 이 농도 그러면 그냥 엄청나게 좀 어렵게 느껴진단 말이에요. 그리고 용어 자체도 과학 용어이기 때문에 우리가 농도를 얘기할 때 보통 이제 소금으로 많이 하잖아요. 소금물이라는 게 소금 플러스 물, 즉 전체입니다. 전체.
소금 물분의 소금. 전체에서 소금이 차지하는 비율.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또 과학적인 용어로 하면은 뭐 용액 있죠, 용액. 용액분의 용질. 용어가 좀 어려울 수 있잖아요. 좀 더 거부감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제 학문적으로 뭐 책에 쓸 때는 그렇게 쓸 수밖에 없지만 학생분들이 이제 본인이 직접 할 때는 그냥 소금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소금 물분의 소금이구나. 전체구나 이건. 전체분의 소금이 차지하는 것. 그래서 농도라는 거는 뭐다? 비율이다. 비율. 피자 한 판 있어요. 피자가 이렇게 있는데 이거 뭐 4등분 할 수도 있고 8등분 할 수도 있겠죠? 이렇게 있어요. 피자가 있는데 지금 피자를 좀 막 먹고 나서요. 남는 게 이렇게 3개 남았어요. 5개 먹었어요. 그럼 이렇게 피자 전체를 봤을 때 지금 피자의 농도가 어떻게 되냐고요. 피자의 농도. 전체 8개 중에 3개. 피자의 농도는 8분의 3입니다. 아시겠죠? 이거예요. 이렇게 보면 엄청나게 쉬운 개념인데 농도 그러니까 좀 복잡하게 느껴지는 것 뿐입니다. 그리고 이게 소금을 구하라 그러면은 어떻게 한다? 전체 곱하기 그 비율을 곱하면 된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 이게 지금 소금물이 Yg입니다. 전체가 Yg이 있어요. 농도가 X인 거예요. 이게 지금 3분의 1이 아니라 농도가 지금 X%로 이렇게 바꾼 거예요. 그러면 소금이 얼마큼 들어있냐? 그럼 Y 전체 곱하기 농도, 비율. 근데 이게 퍼센트가 또 뭐랬지? 이것 때문에 또 좀 헷갈릴 수 있는데 이거 그냥 100분의 1인 거예요. 퍼센트는 100분의 1. 이것도 잡아야 돼요. 이것 때문에 틀릴 수도 있거든요. 계산할 때 100을 곱하고 100을 곱하는 건지 안 곱하는 건지 나누는 건지 헷갈릴 수도 있는데 그냥 퍼센트는 100분의 1입니다. 그래서 x 퍼센트 그러면요 이게 퍼센트가 100분의 1이니까 100분의 x 이렇게 되는 거예요. y 곱하기 100분의 x 100분의 xy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답이 100분의 xy 5번이 답이 되는 겁니다. 지금처럼 이 농도의 그런 느낌을 가지고 제가 지금 보여드린 것처럼 푸는 게 제일 좋은 거예요. 좋은 거고, 이게 좀 느낌이 아직 안 오면은 일단 공식을 외워야 돼요. 우리 농도가 뭐다? 농도는 뭐다? 소금, 물분의 소금이다라고 이렇게 정확히 외우세요. 외우고 있어야 되고요. 여기서 그냥 식을 변형해가지고 소금을 구하면 됩니다. 소금을 구하려면 이 양변에 소금물을 곱하면 되겠죠. 곱하면은 일로 넘어가서요. 소금물 곱하기 농도 해주면 여기가 소금의 양 이렇게. 얘는요 이거를 외울 필요는 없어요. 이 공식을 만약에 제일 좋은 건 아까 이 느낌대로 그냥 전체의 비율이구나 해서 곱해서 이렇게 계산하는 게 제일 좋고요. 이게 아직 안 된다면은 그냥 이 공식을 외우세요. 농도는 소금물분의 소금이구나. 이 공식을 유도해서 실전에서 풀면 돼요. 그러니까 이 공식을 따로 외울 필요까지는 없어요. 하다 보면 자동적으로 외워지긴 하는데 순서가 그래요. 그냥 감각 익히는 게 제일 중요하고 첫 번째 항상 이게 목표예요. 이거를 익히려고 하세요. 근데 이게 아직 안 될 때는 그냥 일단 농도는 소금물분의 소금이다. 이 공식에서 변형시켜서 필요한 것들 구해내면 되는 겁니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94번은 X%의 소금물 250g 속에 들어있는 소금의 양을 문자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것도 한번 들어보세요. 자, 소금물이 전체예요. 소금물이 뭐다? 전체입니다. 전체가 250g이 있는 거예요. 250g. 전체. 그 중에서 소금이 차지하는 비율이 X라는 거예요. 100%로. 그럼 소금의 양 어떻게 구한다? 자, 전체 250 곱하기 비율 X%. 퍼센트는 100분의 1이라고 했죠? 100분의 X. 이렇게 해줍니다. 0 하나 이렇게 약분되고요. 자, 5로 나눠볼까요? 5, 20, 5, 5, 25. 2분의 5가 되겠네요. 2분의 5x. 그리고 단위가 g이 되겠죠? 그램. 이렇게. 표시를 해주면 이게 답이 됩니다. 이렇게 감각을 좀 키우세요. 공식으로 보면 이게 소금물이에요. 소금물 곱하기 농도한 겁니다. 이제 그런 식으로 공식을 외워서 쓰려고 하는 것보다는 지금처럼 제가 한 것처럼 전체에서 비율이구나 라고 하는 게 훨씬 더 공부할 때 도움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수학 발전하려면 이렇게 해야 돼요. 단순히 공식 외워가지고 거기다가 맞춰서 쓰는 거는 나중에 볼 때 크게 먼 미래로 볼 때는 하나도 도움이 안 돼요.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95번이요. 4%의 소금물 Xg에 3%의 소금물 Yg을 자, 섞은 후에 소금의 양을 문자를 사용하시로 나타냅니다. 두 개를 섞었죠? 두 개를 보세요. 소금물을 섞었어요. 여기 소금물이 있고 여기도 소금물이 있습니다. 그럼 이걸 섞었어요. 이렇게 되는데 섞기 전에 여기 소금이 있겠죠. 여기 소금이 있겠죠. 두 개를 섞었기 때문에 이 소금이 어디로 도망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럼 여기 섞은 상태의 소금의 양은요. 기존에 있던 거 이거의 소금의 양을 두 개를 더하면 돼요. 여기만 소금의 양이 A였고 여기 B였어요. 섞으면 여기도 소금이 A 플러스 B가 들어있는 겁니다. 지금 어디 달아나는 게 아니에요. 그래도 뭐 우리 반이 있고요. 옆 반이 있어요. 뭐 남학생들이 있어요. 그 두 반을 더했어요. 더했을 때 뭐 남자가 A 더하기 B 하면 되겠죠. 여기 사라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각각의 소금의 양을 구하면 됩니다. 여기서 보면 4%의 소금물 Xg 이렇게 있어요. 자, 그래서 소금의 양 구해볼게요. 이 소금물 그럼 이게 전체라고 했죠. 전체가 X고요. 그거의 비율이 농도랑 비율 4%. 퍼센트는 100분의 1, 100분의 4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요. 3%의 소금물 또 Y 똑같죠? 똑같이 Y 전체 곱하기 3%면 100분의 3 이거를 더하면 되겠죠. 100분의 4 곱하기 X인데요. 뭐 약분 되니까 이건 약분해도 되고요. 약분하면은 4로 약분하면 25 됩니다. 25분의 X 더하기 이거는 약분이 안 되니까 100분의 3Y 이렇게 써도 되고요. 또는 어차피 좀 100 똑같으니까 100분의 1로 이렇게 묶어내고요. 이렇게 내고 이거는 4X 뒤에 거는 더하기 3Y 이렇게 써도 괜찮을 것 같아요. 둘 다 가능하겠습니다.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96번 보겠습니다. 엄청 중요해요. 자, 여기 보기 있는데 보기도 지금 지워버렸어요. 설명을 해야 될 것들이 있어서 엄청 중요하고요. 이 농도 문제인데 요게 이제 뭐 고등학교까지 그대로 가요. 이 비슷한 문제들이 고등학교 가서 그대로 나온다고 보면 되고요. 수학 공부할 때 한 3분의 1 정도가 여기서 막혀가지고 아마 수포자가 될 거예요. 이거를 꼭 정확히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자, 농도가 문제 한번 읽어볼게요. 농도가 X%인 소금물 300g과 농도가 Y%인 소금물 200g을 자, 섞었을 때 이 농도 문제는요. 이 제일 많아요. 섞는 것들이. 그래서 이 두 가지입니다. 요거하고 요거 두 개를 섞었을 때 소금물의 농도를 자 문자를 사용하시로 나타내요. 이게 문자기 때문에 오히려 더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거의 뭐 공식처럼 되는 겁니다. 두 가지를 섞은 거예요. 두 개를 이렇게 섞었어요.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는데 이걸 섞어서 이렇게 뭔가를 크게 만든 겁니다. 그러면 이 문제를 풀 때 우리가 그 포인트를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이 농도 문제는요. 이 농도 문제. 소금물이라고 하면요. 식을 세울 때 소금의 양 중심으로 식을 세우는 거예요. 소금의 양. 예를 들어 여기는 소금의 양이 있고 여기 소금의 양이 있죠. 두 개 더한 거는 소금이 안 변하겠죠? 바뀌지 않겠죠? 그걸로 식을 세우는 겁니다. 소금의 양 중심, 소금 중심으로 식을 세운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농도는 소금 중심. 나중에 이제 속력 문제 나와요. 속력 문제 중요한데 속력은 시간 중심으로 식을 세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같이 설명드릴게요. 농도는 소금 중심. 속력 문제는 시간 중심으로 식을 세운다. 나중에 설명드릴 거고요. 소금이 뭐냐면 여기 있는 소금 더하기 여기 있는 소금은 여기 있는 소금과 같다. 들으면 되게 간단하게 보이지만 실제로는 잘 안 보일 수 있어요. 이게. 그리고 만약에 여기는 소금물 있죠. 소금물이 만약에 100g이고요. 여기 200g입니다. 이건 전체는 얼마 되겠어요? 이거는 완전 산수잖아요. 300g. 이거는 뭐 문제가 아닌데 이 정도는 너무 간단하기 때문에. 근데 이제 소금을 각각 구해서 그걸 더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식을 세울 때. 그래서 여기 있는 소금의 양 더하기 여기 있는 소금의 양이 여기의 소금의 양과 같다. 이게 가장 중요한 개념입니다. 여기 볼게요. 이 문제. 이 문제가 지금 농도가요. X%고요. X%. 소금물 300g 있습니다. 300g 이렇게 있고요. 여기는 Y% 농도가 소금물이 200g 이렇게 있습니다. 섞었을 때 얘의 농도를 구하는 게 우리 목적입니다. 그러면 제가 중요한 거 소금의 양을 알아내는 게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여기 있는 소금의 양.
자, 여기 소금의 양은 전체가 300이에요. 300에서 이게 비율이라고 그랬죠? 비율 X%. 그러니까 이 비율을 곱해주면 소금의 양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퍼센트는 100분의 1이니까 100분의 X 이렇게 돼요. 공식으로 그냥 머릿속에 외우고 있으면 소금물 곱하기 농도 해주면 그게 소금의 양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외우는 것보다는 제가 지금 설명드리는 거 전체 곱하기 비율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이 농도 문제뿐만 아니라 다른 우리가 비율에 대한 문제를 풀 때는 다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게 좋아요. 계산하면은 0 두 개 지워지고 3x가 되겠죠. 자, 여기 있는 소금의 양은 3x가 되고요. 자, 여기 있는 소금의 양 똑같이 구해볼게요. 200 곱하기, 자, 단위는 마지막에 쓸게요. y%. 요거는 100분의 y가 되겠죠. 0 두 개 지워지니까 2y. 그래서 이렇게 더했기 때문에 여기 있는 소금이요. 소금이 뭐다? 이거 두 개 더한 거예요. 3x 더하기 2y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 농도를 구하겠죠. 농도. 농도도 공식으로 소금물 분의 소금 이렇게 외우는 것보다는 농도가 그냥 비율이다. 전체에서 소금이 차지하고 있는 그런 비율이 바로 농도다. 전체는 300하고 200 더하면 되겠죠. 500g이 되겠죠. 500g. 500 중에서 소금이 차지하고 있는 게 3x 플러스 2y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농도는 이것이 답이 되는 겁니다. 이해가나요? 자, 여기 답이고요. 자, 또는 만약에 이걸 퍼센트로 하고 싶다 그러면 뭐 하면 되나요? 자, 퍼센트로 바꾸고 싶으면 곱하기 100을 하면서 퍼센트를 붙이면 된다고 했죠. 이렇게? 퍼센트 자체가 100분의 1이기 때문에 100 곱하기 100분의 1은 1이에요. 1. 곱하기 1은 아무 의미가 없죠.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퍼센트로 바꾸고 싶으면 곱하기 100하고 퍼센트를 하는 겁니다. 공이 두 개가 지워져요. 5분의 3x 플러스 2y 퍼센트가 되겠죠. 퍼센트는 뭐 이렇게 쓰면 되겠죠. 또는 퍼센트에 가로를 쳐도 되고요. 이 퍼센트에 좀 더 설명을 드리면은 아까 퍼센트가 뭐라 그랬죠 제가? 퍼센트는 100분의 1이다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 농도의 단위가 퍼센트라고 알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퍼센트가 아니에요. 이건 단위가 아닙니다. 퍼센트라는 거는 그냥 우리가 편의상 이게 숫자를 좀 키워서 표현해주기 위해서 퍼센트라는 걸 도입시킨 거지 농도의 단위가 퍼센트 이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아시겠죠? 농도라는 건 단위가 원래 없어요. 아까 말했듯이 비율, 뭐 3분의 1 이런 게 농도입니다. 좀 어색해 이게 보일지는 모르겠지만 농도는 단위가 없어요. 단위가 없는 양입니다. 이 퍼센트라는 건 농도의 단위가 아니라요. 아까 말 100분의 1을 의미하는 거고요. 숫자를 크게 표현해주기 위해서 0.3 이렇게 표현하면 좀 그렇잖아요. 농도를 얘기할 때 소수 잡는 사람들이 감각이 안 오기 때문에 뭔가 100으로 만들어주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30% 이렇게 표현하는 것 뿐이지 이 퍼센트가 농도의 단위가 되는 거 있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답을 아까처럼 이렇게 써도 되고요. 퍼센트로 나타내려면 이렇게 쓰면 되는 겁니다. 둘 다 답이 되는 겁니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그래서 요게 그러니까 다시 한번 더 설명드리면 이 퍼센트 때문에 학생들이 좀 어려워하는 경우가 또 많더라고요. 100을 곱해야 되는지 안 곱해야 되는지. 그래서 퍼센트에 대한 감각을 정확히 좀 이해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퍼센트는 농도의 단위가 아닙니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97번이요. 가장 중요한 거 나왔습니다. 속력 나왔어요. 속력. 이 감각을 빨리 키우는 게 좋습니다. 2라운드 이걸 잡으면요. 진짜 엄청 좋아요. 근데 잡기가 그렇게 쉽진 않을 거예요. 우리 속력. 다시 속력 정의가 뭐냐면요. 속력은 시간분의 거리예요. 거리. 단위를 쓰면은 만약에 3m per second 이게 셋 다 초예요. 즉 뭐냐면 이게 1초에 3m 간다는 뜻입니다. 이 감각을 키우세요. 속력 그러면 단위까지 하나 같이 외우고 계세요. 속력 그러면 m per sec 3m per sec 그러면 1초에 3m 가는 빠르기구나. 자, 여러분들이 한번 뛰어보세요. 뛰면은 몇 m 될까요? 1초에 한 7m 뛸 수 있을까요? 7m per sec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7m per sec. 그래서 속력은 단위까지 같이 외우세요. 빠르기를 나타내는 어떤 물리량이고 예를 들어 3m per sec 그러면 1초에 3m 가는 거구나. 7m per sec 그러면 1초에 7m 가는 거구나. 그래서 자동차를 탔어요. 그럼 50km
킬로라는 거는 1000을 의미하는 겁니다. 1000. 보통 다 킬로는 다 1000을 의미해요. 그래서 50km 그러면은 이렇게 50km 가는데 예를 들어 hour 1시간이에요. 1시간에 50km 가는 거예요. 자동차 같은 거는 속력이 이렇게 되겠죠. 빠르니까. 이거는 속력이 1시간에 50km를 가는 그런 빠르기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 다음에 요거에서 이제 조금 간격을 넓혀보는 거예요. 1초에 3m 가요. 1초에 3m 가면 2초면 몇 m를 갈까요? 1초에 3m니까 2초면 당연히 6m를 갈 수 있겠죠. 3초면요. 3 곱하기 3, 9m. 10초면 30m. 어때요, 이거? 쉽잖아요, 그쵸? 이런 식으로 이런 감각을 키워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공식을 딱 외워가지고 이런 걸로 하려다 보면 수학이 싫어져요. 과학도 마찬가지로. 재미가 없어져요. 그래서 3m/s 1초에 3m 가는 거고, 그럼 2초면 6m, 3초면 9m, 10초면 30m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조금 어떻게? 그러면 과연 30m를 가려면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 한번 생각해보세요. 1초에 30m, 3m씩 가요. 30m를 가려면 어떻게 돼요? 10초면 되겠죠? 이걸 굳이 어떤 뭐 공식으로 계산한다기보다는 그냥 감각적으로 30m니까 1초에 3m씩 가니까 10초면 가겠구나. 그런 다음에 한번 생각해보세요. 그럼 과연 여기에서 이 10초라는 답이 어떻게 나왔는지. 그럼 어때요? 30m를 3으로 나누니까 이 10이 나온 거잖아요? 그래서 거리를 속력으로 나누면 시간이 나오는구나. 거리를 속력으로 나누면 뭐가 나온다? 시간이 나오는구나 라고 이해를 하면 됩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얘를 알아내면 되는 겁니다. 그럼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구나. 이런 식으로 가서 시간이 지나면 이제 얘를 외우는 거죠. 이런 식으로 외워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감각이 없는 상태에서 단지 이것만 외웠어요. 그럼 시간 조금 지나면요. 금방 까먹어요. 헷갈리는 거는 공식에서 우리가 정확히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감각을 키우는 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리고 속력의 정의는 뭐다? 시간분의 거리 이렇게 된다고 했죠? 이거는 기본, 가장 중요한 공식입니다. 외워야 되고요. 자, 이거 변형시키면은 예를 들어 거리는 이거 곱하면 속력 곱하기 시간이 되겠죠? 이것도 이제 외워야 되고, 이것도 속력 곱하기 시간으로 외우세요. 시간 곱하기 속력 하지 말고, 왜냐면 우리 감각이 5m/s 이렇게 있어. 속력이 5m/s인데, 예를 들어 3초 동안 갔어요. 이렇게 3초. 그러면 5m, 3초니까 15m 이게 느낌이 잘 오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뭐 3초 동안 가는데 속력이 5다 그러면요, 이 느낌이 잘 안 와요. 속력 곱하기 시간 이런 식으로 합니다. 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 그리고 시간은요. 방금 했죠, 시간은 거리를 속력으로 나눠주면 되는 겁니다. 이 공식 3개를요 다 외워야 돼요. 이건 중요하기 때문에 바로바로 그냥 바로 나올 수 있도록. 만약에 못 외운 상태에서는 하나라도 정확히 외운 상태에서 이항해가지고요 양변을 곱하거나 나눠가지고 이런 공식들을 유도를 하면 됩니다. 그리고 T자를 만든 다음에 속시 이렇게 외워가지고 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이고요. 속력은 시간분의 거리,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 이런 것도 하나의 외우는 팁이 될 수 있겠죠. 근데 제가 강력하게 추천드리는 건 일단 이런 물리량의 감각을 키우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는 세 공식이 바로바로 나와야 됩니다. 이제 안 될 때 나머지 하나라도 알고 또는 이거 이용해서 푸시길 바랍니다. 그리고요, 문제 좀 풀어볼게요. 시속 1시간에 Akm를 가는 겁니다. 이렇게 문자가 느낌이 안 오면요, 그냥 시속 한 2km 정도 이렇게 봐요. 시속 2km. 1시간에 2km 간답니다. 일정하게 달리는 기차가 B시간 동안 달린 거리. 예를 들어서 한 3시간 해볼까, 이렇게? 한번 보세요. 시속이 2예요. 1시간에 2km 가는 게 있는데, 어떤 자동차가 있는데, 기차가 있는데, 3시간을 달렸습니다. 1시간에 2km예요. 그럼 2시간이면 4km. 3시간이면 6km 되겠죠? 그쵸? 어떻게 나온 거예요? 2하고 3을 곱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A랑 B를 곱하면 되는 거예요. A, B 곱.
이 끝이에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해도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는 우리 공식 거리는 뭐다? 속력 곱하기 시간 이걸 외워가지고 써도 되겠죠. 속력이 A이고요. 시간이 B 시간 이렇게 A, B 이렇게 나오겠죠. 답이 1번이 됩니다. 감각을 키우는 게 중요해요. 아시겠죠?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